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비상계엄, 너무나 황당한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놀랐고 또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님은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대통령님 TV로 성명을 내시기 전에 바로 한 10분 전 정도에 장관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안이 지금 위중해서 집무실에서 좀 대기하라고. 그래서 집무실에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전화를 받은 거는 밤 몇 시경입니까? 어디서 받았죠? 좀 제 집에서, 네. 방에서, 자택에서 받았습니다. 집에 쉬고 있다가 장관 전화를 받고 네. 긴급 사항이 있으니까 출동하라. 아닙니다. 집무실에서 위치하고 있어라. 집무실에 위치하라. 예. 그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집무실로 갔겠네요. 네. 가서 비상계엄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YTN을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TV를 보고 아셨다? 네. 그래서 지통제를 받고 그러면 명령은 언제 수령했습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 QTC를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요 지휘관 하상회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임무를 준 모양이죠. 장관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수방사령관은 먼저 자리를 떠서 출동을 해라 하셔서 제가 나오는데 어디로 출동하라고 지시? 거기서는 말씀하시고 별도 임무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회로? 네. 그럼 특임단을 보내라고 임무를 줬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아시고 국회로만 가셨는데 저희는 수방사가 서울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가중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부대는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우리 이번에 있는 3호 특임부대였습니다. 특임부대에게 임무를 줬다고 하셨죠. 그럼 보내면서 임무를 준 것은 뭡니까? 보내면서 임무를 준 거는 딴 거 없었고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경비단장 또 우리 참모장 저가 이 상황에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의 안전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 서로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서 참모장이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 중에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타당하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을 놔두고 출동을 했습니까? 차량에 총기를 놔두고 병력이 하차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병력들이 저희가 초동조치부대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하고 다 휴대하죠. 총기를 들고 갔고 그다음에 총은 탄약은 이제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해서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그럼 총기는 차량에 놔둔 상태에서 빈몸으로 내렸다. 그때 임무 준 거 있습니까? 그때도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 안전 지키고 그다음에 장병들 임무 잘해라. 그렇게 잘해라가 표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원래 저희 기본 임무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계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하고 신원 확보하는 게 유사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 근데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 외곽에 있었습니다.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 근데 그 인원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원 중에 한 40여 명 정도밖에 못 탔고 나머지는 것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출동 병력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맨 처음은 한 40여 명이 출동했고 그게 가장 기본
준비된 부대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차적으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한 110여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 그 본청엔 한 40여 명이 외곽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실제 가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사령관님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셨습니까? 예. 아니면 언제 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병력들이 소집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 그렇죠. 퇴근한 상태니까. 그렇죠. 갑자기 했으니까. 네. 근데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봐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았고, 특히 경찰, 또 시민, 그다음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건 되게 잘못하면 오해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기를 차에 놔두고 하차해라. 그리고 본청 경계를 서라. 이런 임무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출입하는 사람들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이쪽 옆에 좀 앉아주세요. 옆으로. 그리고 작전간에 현장에 있었으니까 주로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출동할 때는 장관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계엄사령관님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인 걸 알고 이제 전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되셨고 한 번 전화 오셔서 저희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기 휴대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고 오지 않게끔 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참모총장님께서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총기는 차에 놔두고 네. 갔다고 했더니 계엄사령관은 잘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평소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굿.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다 잘 안 납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동의한 거고요. 그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한 번? 예, 네, 지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한 계엄이 선포되고 한 12시경. 예, 그 정도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12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방사 병력들은 건물 안에는 투입되지 않고 본청 건물 외곽에 있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01시 02분쯤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수방사 병력도 철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그건 사령관님 결심입니까? 어떻게 해서 철수를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간부가. 근데 지금 우리 특전사 인원들이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합니다. 특전사 철수하고 있다. 예, 그때는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가결하시고 그걸 하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차량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또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 특전사 팀들과 같이 이동해라. 그쪽 가는 쪽으로. 그렇게만 1차적으로 철수를 지시했고요. 그렇게 했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다시 차량으로 와서 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다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승인했고 그거는 상급 부대에서는 혹시 보고했다든가 지시받은 건 있습니까? 철수에 관계된 거는? 근데 얼마 안 돼서 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철수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렸다기보다는 임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항계통으로 철수하라고 했습니까? 사령관님이 장관이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해서 철수를 하게 됐다. 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돼서
출동하라고 할 때 이거는 위헌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에서 이것은 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좀 우려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님 대국민 선언 성명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위중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엄 선포가 되면서 저도 굉장히 긴박하고 엄중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포고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네, 포고령은 뭘로 받았습니까? 저희 또 네. 네, 스마트폰으로 받았고요. 기급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작전 병력은 그 포고령대로는 준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당 활동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 장병들이 네.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네, 네. 저희 네. 지휘관들의 임무에 의해서 네. 그 당시 때 받은 상황은 국민들 조심시키고 안전하게 하고 너희들 몸 지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일 큰 게 그 병력들이 이런 큰 일에 출동할 때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참 장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장병들도 국민이고 또 우리 또 거기 있는 현장의 시민들도 국민이고, 그래서 그걸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장한 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내란인데 어떻게 장하게 보겠습니까? 네. 대신 국민과 충돌을 방지하면서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장한 것인데 출동에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출동 자체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령관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출동해서는 총기를 차량에 놓고 절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다시 이런 비상계엄의 임무로 비슷한 걸 준다면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안 따르겠다.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걸 좀 힘주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텐데, 먼저 우리 수방사 장병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참 진심으로 좀 안타깝고 사과 말씀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 우리 수방에서는 기본 임무가 수도 서울 시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법적이고 또 적절치 않은 것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도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